코스피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반년여 만에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어서 당분간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리란 전망이 많습니다. 코스피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반년여 만에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걸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신호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죠. 하락의 끝이랑 바닥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바닥을 노리고 매수에 들어가면 늘 패가망신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외신 한번 볼까요? 자, 스탁이 리커버하고 있다. 지금 미증시 상승하고 있죠. 그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스탁이 리커버 하는 게 테크 리드, 자, 기술주가 이끌고 있다고 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채권의 가격이 거의 뭐 변동이 없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미국이 상승하는 것도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거예요. 쟤들이 평가하기에. 페이스북이 블레임, 지금 뭐 정전 사태로 인해서 정지됐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중국발 나비 효과인가요? 자, Another Chinese Developer Default라고 합니다. 차이니즈에 따른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동일하게 헝다랑 같이 파산의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부동산 업체 리스크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있답니다. 유럽도 지금 에너지 위기가 있다. 오일이 2% 점프했답니다. 3년치 최고라는데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이건 아깝네요, 진짜. 오펙 플러스가 지금 뭐 정전 사태니 뭐 수요가 부족하니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 증산량의 상승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내신입니다. 7만 전자도 불안한데 지치지 않고 삼전 담는 개미 왜? 이건 좀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락한다고 막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는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금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야, 비 그치겠다, 우산 놔두고 가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상승하면 좋죠. 좋죠, 당연히. 좋은데, 상승하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해지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타깝죠. 거의 뭐, 선물만 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겹악재 코스피 결국 3천선 붕괴됐다. 2주 뒤에 흐름 바꿀 중요 변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뭘까요? 뭔가 싶었는데, 미국 디폴트 협상 기한이랍니다. 미국은 디폴트 안 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나면, 이번에 누구로 걸까? 제가 아는 동생 손목을 걸겠습니다. 트리플 악재 덮쳤다. 코스피 반년 만에 3천선 무너져. 트리플 악재랍니다. 뭘까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좀 좋아. 중국 부채 위기. 쉽나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얘기죠. 이게 마치 오늘 처음 등장한 악재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오늘 터지나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저런 건. 원래 있던 리스크고, 오늘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죠. 토스뱅크 열린다. 2.7% 금리의 최대 2.7억 신용대출. 전 이게 약간 다크호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마통이 뚫리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떨까요? 마치 그 타짜에 교수님 있잖아요. 돈 다 잃고 나가다가 고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돈을 주는데 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도박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보입니다.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 증시에 들어올 자금이 좀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저 대출해서 뭐 다 설마 빵 사 먹겠습니까? 부동산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식 사는 분도 있겠죠. 채권 사는 분도 있을 거고 금을 산다, 달러를 산다. 아무튼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조금 더 그 숨통이 트여질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석유 가스값이 7년 내 최고다. 아까 3년 최고라고 하던 이건 또 7년이네요. 이플레이션 위기라고 했는데 이플레이션이란 단어는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 보시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궤를 같이 합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건 각국도 화석 연료 생산에 힘을 쏟지 않았다. 이게 제가 셰일가스 리그를 말씀드린 거죠. 이런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으니 이런 의견이 나오겠죠. 뭐든지 하락할 때 이런 의견을 내야 됩니다. 자, 지금,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전부 좋게 나왔어요. 지금 그거에 맞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같이 상승하고 있죠. 아우, 또 2시 넘었어. 쓸데없이 저 인트로 만든다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 지표 흐름 갈무리 보고요. 오늘자 15금리. 그 다음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살 때가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수의 단기 바닥은 언제일까? 투자의 기준봉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 정말 급락했죠. 이 머선 129입니다. 오늘 그 실적 기대치를 하회할 거다라고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께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을 비롯해서 키움증권에서 이때까지 최근에 20년 이후에 그 셀트리온을 어떻게 평가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판에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신통방통한지 아니면 뭐 선무당인지를 알 수 있겠죠. 뭐 증권회사 리포트라고 해서 다 맞겠습니까? 다 맞으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부자겠죠.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좀 보는 겁니다. 15일간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코스피는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또 이 타이밍에 또 쉬고 있어요, 혼자. 쉬고 있습니다. 건국 기념일이라고 이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쉬고 있습니다. 진짜 중국답네요. 아무튼 다른 증시들은 전부 다 반등하고 있다.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한국만의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 귀신이 들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WTI도 뭐 저 정도면 미끄럼틀로 보이네요. 이제 15금리는 변동 없습니다. 1개월, 3개월 전부 다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무언가 악재가 있을 거다라는 움직임이란 거죠. 자, 지금은 공격적으로 살 때가 아니다. 지금 뭐 이런 악재들의 뉴스가 계속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반등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심이 안 좋을 때 억지를 쓰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억지 쓴다고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투심이 안 좋을 때 진짜 어금니 깨물고 나 바닥 잡아야지 하고 매수 들어가면 갑자기 현금이 동나 있어요. 현금이 동나 있습니다. 분할 매수 몇 번만 하면 그나마 또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 잘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금이 동나 있어요. 그럼 미수 쓰고 신용 쓰고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락이 끝나고 좀 이동평균선이 완화됐을 때 그때 사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한번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닥을 잡겠다고 매수를 합니다. 이건 제 일봉에도 몇 개 드러나 있어요. 나름 또 조정의 끝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지지선을 깨고 하락해서 다시 횡보할 때 사고 지지선을 깨고 하락해서 횡보할 때 사고 이럽니다. 난 신중하니까 난 절대 뭐 급등할 때 따라잡지 않아 라고 했는데 실컷 하락하고 나서 급등을 해요. 양봉을 10% 정도 뽑아요. 근데 그 양봉 10% 또는 상한가 뽑혔을 때 상따를 했던 그 매수 타점보다 제가 바닥을 잡겠다고 매수했는 게 훨씬 더 높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수한다고 쭉쭉 사다가 급등을 해서 상한가에 그 불나방처럼 상따하는 사람보다 평단가가 높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어떤 뉘앙스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나름 뭐 좀 신중한 투자를 한다고 계속 사봤지만 실제 당일 상한가 갈 때 따라잡은 사람보다 더 평단가가 높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종목에서 보이죠. 급등할 때 막 떨어질 때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하고 매수하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하고 매수하고 했는데 나중에 하락 다 끝나고 이동평균선 정렬되고 급등 쫙 나올 때 그때 막
상승 부야일 때 그냥 시장가로 매수한 사람보다, 그건 뭐 누가 봐도 불나방이잖아요. 상승 부야에 따라잡는다 라고 한 사람보다 평단가가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어이가 없어지죠. 저는 반드시 상승한다고 봅니다. 증시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예, 진짜 우상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상향이 깨지잖아요. 그럼 자본시장이 망해 있을 겁니다. 뭐 전체가 다 공산주의로 바뀌어 있거나. 이때까지 역사가 그랬고, 그나마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분석을 해왔으니까 그게 지론처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인 거예요. 명제라서 깨지지 않는 겁니다. 현재까지. 명제가 깨지면 그때 생각해 봐야겠죠. 명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굳이 뭐 명제를 깨겠다고 미약한 힘으로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지수의 단기 바닥은 언제일까라고 하면, 이거 RSI인데 또 주봉 업데이트 했어요. 오늘 갭 하락에서 좀 밑골이 다는 음봉이 발생했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RSI는 아직 30선 밑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저는 안 사는 거죠. 네. 지수는 주봉 RSI가 30을 하회할 때 100% 단기 바닥이었다. 네, 요거를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봉 RSI만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전 그 지수에 투자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이 양반아, 그럼 RSI가 30 밑으로 안 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얘기죠. 그럼 단기 바닥을 못 잡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 왜 무당처럼 마치 그 신내림을 받듯이 바닥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나름의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기반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오늘 그냥 뭐 완전 저점에 잡으면 얼마나 누구인가 하면서 이렇게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단기 바닥을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추정하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전반적으로 현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락에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수는 걸어놨어요. 어디에? 사이드카. 예, 사이드카라고 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지수가. 그럼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죠. 예, 사이드카까지 간다라는 가정을 하고 저렇게 뭐 22,000원에 1,700주, 21,000원에 700주 이렇게 막 걸어놨습니다. 이 뭐 완전 양아치. 예. 뭐지 이게? 예, 아무튼 지금 제가 지수의 단기 바닥을 잡을 때 일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간 주봉이었고요. 일봉에서는 케이스 1, 2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이 모양이죠. 뭐 그냥 대충 봐도 하락 추세죠. 예. 대충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하락 추세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락 추세라서 이렇게 급나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너 반대나 먹어라 이러신 분들 있죠. 예. 뭐 예.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데 뭐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조금 그냥 가파르진 않은데 얘도 하락 추세를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의 하락 추세 제가 이렇게 되면 예. 그런 건데 다 떠나서 자 이제 현실을 보시죠. 보시면 뭐 이때 그 케이스 2번이 나왔었죠.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예, 요 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그 다음에 툭툭툭 급등했죠. 단기적으로 상승했죠. 예, 그 이후에 떨어졌는 거는 좀 아쉽지만 일단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타이밍으로 와봅시다. 자, 음봉, 개파라 음봉 발생했어요. 개파라 음봉에서 밑골이 달았다. 그러면 현재 케이스 2번까지 와 있는 거죠. 예. 그럼 내일 갭상승 하잖아요. 지금 갭상승 하는데 갭상승 이후에 쭉 상승 못하고 또 미증시 선물이 꼬꾸라져요. 그럼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밑꼬리를 지키고 버텨주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케이스 2번이네. 약간 요렇게. 그게 안 된다. 그럼 내일 갭하락을 한다 만약에. 갭하락?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갭하락 안 하겠죠. 갭하락 하면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온다는 겁니다. 케이스 1번은 지금 발생할 확률이 없죠. 근데 또 내일 봉을 봐야겠죠. 내일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 예, 또 케이스가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요렇게 보다 보면 단기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예, 저는 셀트리온에 관심도 많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은 이날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28만원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와, 이 정도면 진짜 악플 단 겁니다. 악플. 그 오늘 12% 넘게 떨어졌다가 종가는 12%로 마무리했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좀 약간 뼈아픈 흐름인 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지지선도 뭐 지지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하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얘네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자, 한번 매핑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예, 박제를 잘하지 않습니까? 허혜민 연구원님께서 오늘 리포트를 냈던데 그 허혜민 연구원님이 포함된 키움증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왔나
이 2020년 말부터 한번 매핑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단기 바닥 잡았을 때 보이시죠? 단기 바닥 잡았을 때 코로나 치료제 발표로 인해 목표가를 하향한다. 예, 좋습니다. 목표가 하향하니 그냥 올라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마치 아수라 백작처럼 램시마 SC가 실적을 상회할 것 같다라고 목표가 상향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뭐 크게 하진 않아요. 예, 10,000원 올렸습니다. 그럼 38만원에서 35만원에 35만원에서 36만이면 38만원에서 36만원 내린 거죠. 목표가 하향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올랐다가 횡보하고 조정 보일 때 갑자기 목표가를 유지할 건 왜 발표한지 모르겠지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갑자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주에다가 레큐로나 호재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마치 내 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듯 목표가 상향을 외쳐요. 그 뒤에 이렇게 꼬라박죠. 꼬라박는데 갑자기 또 이 하락의 끄트머리에 그 셀트리온 제약까지 손댑니다. 레큐로나 호재 목표가 제시하나 횡보하기 시작하죠. 이 지리한 횡보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우리는 추세를 봤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데 뭐 체질 개선 성공 목표가 유지하고 갑자기 여기서 그 횡보선의 마지막에서 기대치 하회한다. 목표가 하향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서 상향하더니 갑자기 하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대치 밑돈다라고 셀트리온 또 똑같이 또 기대치 밑돈다고 하향을 시키죠. 35만원으로. 근데 갑자기 오늘 아쉬운 실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하향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는데요. 이거는 저는 일단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가 많습니다. 그걸 가정하고 봐야 돼요. 일단 이건 좀 이 흐름을 보면 되게 웃기죠. 이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이분들이 1년 넘게 예측한 겁니다.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예요. 이 정도면 접어야 되지 않나요?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맞는 거죠? 읽어보는 사람들에게 저도 찾아보면서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안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0% 줄어든 4,413억. 지금 그 공급 계약 체결 내역을 보고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건 공매도 잔고를 봐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를 봐야 되고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하락할 때 공매도 잔고가 만약에 줄었다.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잖아요. 근데 공매도 과열 종목은 어차피 상승 반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대놓고 때려 박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은 하락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팔려고 어떻게든 물량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매도가 떴잖아요.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는 공시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매도를 쳤다는 건데 근데도 하락했다는 것은 하락 이후에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매도로 그냥 폭탄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지지선을 깨고 내렸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높은 확률로 물량 매집이겠죠.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잔고를 좀 봐야겠죠. 여전히 4분기 레키로나 유럽 승인과 리오프닝에 따른 램시마 SC 우호적 영업 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갑자기 4분기는 뭐 공급 계약 기반으로 예측이 안 되시나 봐요. 4분기 리포트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반등 중이고요. 그럼 또 왜 이렇게 느리냐? 아유, 참. 자, MSCI 펀드 지수 지금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제랑 오늘의 보정치고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니까 내일 갭 상승으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락을 크게 했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반등 못할 겁니다, 진짜. 반등 못할 거니까 오늘 반등할 거였으면 그렇게 공매도를 악을 쓰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좀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카카오도 그렇게 반등 못한다고 했는데 카카오 주주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욕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데 저는 지금 불로장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진짜 요즘에 좀 시장이 좀 애매하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은 왜 저러나요 지금. 급등하고 난리가 났네요. 좋습니다. 뭐 저런 거는 호재죠, 호재. 확실히 가상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힘들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너무 막 당황하지 마시고요. 계속 좀 지켜보시죠.